안녕하세요. K입니다. 면역력, 혈액순환, 체온을 높이는 하루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따뜻한 발인데요. 바로 조곤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따뜻한 발이면 충분하다. 에게 그걸로 왜냐? 발이 따뜻해야 순환하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의 건강에 있어서도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발이 따뜻해야 순환하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곤 습관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체온과 면역력이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진다. 근육 경직이 해소되고 탄력이 생긴다. 몸의 중심과 골격이 균형을 찾는다. 호르몬 밸런스가 정상화된다. 독소와 잉여수분, 지방이 배출된다. 간, 심장 등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신경이 이완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걷기와 함께 이 조곤법 세트로 함께 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상태를 만족이라고 하죠. 반대로 채워지지 못한 상태, 그것을 부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족, 발을 의미하는 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발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족온,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몰랐던 숨겨져 있던 그것의 수많은 효능과 몸에 작용하는 원리를 얘기해주고 9가지 조곤법이 나오고 지압법이 나옵니다. 또 체조, 스트레칭으로 우리 몸의 해독력과 면역력이 살아나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조곤을 함으로써 바로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혈관이 열려 혈액이 원활히 흐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혈액이 잘 순환되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불필요한 물질, 바로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종이 사라지고 대사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뜻한 혈액이 전신으로 고루 퍼져서 체온이 오르고 내장 기능이 강화되면서 활발해지는 거죠. 우리의 몸은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따뜻한 몸,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릴렉세이션 마사지 숍, 그것의 대표이고요. 체가 스트레칭 트레이너, AIAS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공인 뷰티 테라피스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뼈, 근육, 경락, 경혈, 림프액 등 인체 기능의 다방면을 공부하면서 독자적인 발지압법 및 오일을 이용한 정체요법을 개발했고요. 지금까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수기요법을 시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의 통증을 덜어주고 보다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반사요법, 정체요법, 림프 순환 마사지, 피부 미용 에스테틱, 체중 감량 마사지, 두피 마사지, 장 테라피, 카이로프렉틱 등 여러 수기요법을 배우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골격, 신경 등 인체에 대한 공부와 임상시술을 병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 결실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건강법, 조곤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몸과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몸과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몸의 토대인 발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걷기 하면서 종아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종아리, 바로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2의 심장으로서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지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원리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 모든 구석구석이 그 발바닥 안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뇌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발 마사지만 받아도 굉장히 시원하고 온몸이 시원해지고 발이 피곤하면 온몸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 부분을 시원하게 하면 당장에는 시원해지지만 감기 걸릴 수가 있죠. 근데 하체, 특히 발이 시원하면 온몸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를 따뜻하게 하면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려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이 온 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리고 발 뒤꿈치는 전신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체에서 종아리, 발바닥, 발 뒤꿈치 이 세 가지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면역력, 혈액순환, 체온도 높일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의 건강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먼저 우리 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째, 색으로 확인한다. 발바닥의 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대요. 자신의 발바닥 상태, 그 색에 맞는 조건법을 활용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고 하네요. 둘째, 냄새로 확인한다. 발 냄새로 병의 유무, 심리 상태 및 식생활의 문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발 반사구를 자극한다. 우리 몸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멍울 형태로 발바닥에 나타나는데 발바닥에는 몸의 각 부분에 상응하는 반사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사구를 지압해서 멍울을 풀어주고 바로 발지압이죠. 발바닥 혀를 자극해주면 기관과 내장의 문제, 어깨 결림, 요통 등 다양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발의 각질을 확인한다. 발바닥에 각질이 생기는 부위를 통해서도 몸의 이상 증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6부위와 그에 상응하는 몸의 증상을 소개하는데요. 다섯째, 발바닥 주름을 확인한다. 발바닥의 주름을 통해서도 장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름이 생긴 부위를 잘 관찰하고 몸의 증상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발바닥은 우리의 몸이긴 하지만 발바닥이기 때문에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심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발의 원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발 마사지, 발 지압 이런 걸 받으러 가지 않는 이상 1번으로 나온 색으로 확인하는 것, 바로 정상적인 발바닥은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은 흥분 상태를 나타내고요. 에너지 과잉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일 수 있고 초조해하고 화를 잘 낼 수 있고 염증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맞는 조건법은 반신욕이라고 합니다. 반신욕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보라고 합니다. 보라색은 혈액의 오염, 혈액, 림프액의 순환 장애, 바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출 작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고 혈액이 오염되어 몸이 쉽게 냉해지고 손발이 잘 붓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근육 이완법이 필요하대요. 종아리나 넓적 다리의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혈류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면 단번에 혈류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육체의 피로, 간과 담낭의 기능 약화인데요. 간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족욕이 좋은데요. 간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는 족욕이 최고라는 거예요. 족욕을 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한층 활발해지고 해독 작용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피로 회복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흰색은 기력 부족이래요. 하얘서 깨끗해 보이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나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빈혈과 저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위장도 허약하대요. 이럴 때는 발바닥 혈 자극, 바로 발바닥의 혈을 자극해 에너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증상에 따른 반사구를 활용해 기력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나오고요. 둘째, 냄새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누린내, 썩은내, 탄내, 쉰내, 비린내, 단내 이렇게 있고 몸에 이상 증세가 나와 있고 원인도 나와 있고 추천하는 조건법도 나와 있는데 누린내는 기름기 냄새, 동물적인 냄새라고 하는데요. 간 담낭의 작용이 둔화돼서 지방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난대요. 원인은 기름기 많은 음식의 섭취와 피지의 산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는 족욕이 맞고요. 썩은 내, 바로 썩은 생선 냄새, 노폐물 배출에 꼭 필요한 신장과 방광, 대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변과 대변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효과적인 경혈을 눌러서 증상을 완화하는 발바닥 혈 자극, 이런 게 필요하대요. 탄내,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욕구불만 상태, 짜증이 쉽게 나고 분노가 쌓여 있대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래요.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편안히 누워서 보온 주머니 위에 발을 올리고 긴장을 풀어주래요. 누워서 무릎을 들고 발바닥은 바닥을 보게 해서 발바닥 밑에 보온 주머니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긴장을 풀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쉰내, 시큼한 냄새, 땀 냄새. 이것은 자율신경이나 체내 수분의 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긴장이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도록 반신욕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린내, 배설물 냄새, 생선 비린내 이런 거는 폐 기능이 약한 상태래요. 발한 이상을 일으켜 신체 여러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림프관이 막혀 피로 물질이 차 있는 것이 원인인데요. 이때는 수건을 활용해서 막힌 림프관을 풀어주기 위해
수건으로 발을 막 잡아당기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단내, 달콤한 냄새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위염 등에 의해 위가 만성적으로 약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의 분해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은 혈당 수치가 높거나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칭이 필요하대요. 근육은 당분을 축적했다가 에너지로 소비하는데 넓적 다리에 큰 근육을 단련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당분을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허벅지를 말하죠. 그래서 걷기도 중요하고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발 반사구 요법. 이것은 예로부터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시행해온 수기치료법의 하나로 반사요법 혹은 리플렉솔로지라고 한대요. 발바닥에는 내부 장기, 뼈, 신경에 상응하는 반사구가 있어서 각 지점을 누르거나 마사지를 하면 문제 증상이 나타난 기관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발지압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발 마사지, 발지압. 이런 발지압표, 이런 거는 검색하시면 그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의 발 마사지나 지압,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필요하시다면. 네 번째, 발의 각질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먼저 각질이라는 것은 피부의 상피 조직인 표피에서 가장 바깥쪽의 자리에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안쪽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덮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표피에서는 피부의 재생작용에 의해 오래된 세포, 즉 각질이 표면으로 밀려나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죠. 근데 이때 외부로부터의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력 등을 받으면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단단하고 거칠거칠한 상태로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또 내부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면 장기와 연결된 말초신경을 통해 발바닥까지 나쁜 영향이 미쳐서 각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질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대요. 발바닥의 상태가 개선되면 자연히 발 반사구에 상응하는 장기에도 좋은 자극이 전해져서 내장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6부위가 나오는데 엄지발가락 바깥쪽, 그 부위는 시간에 쫓기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엄지발가락 밑에 튀어나온 부위 있죠? 거기는 갑상선과 부갑상선 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대요. 발가락 끝부분, 바로 5개 발가락 끝부분들이죠. 비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끼발가락 아래쪽, 견갑골에서 어깨까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대요. 검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 사이 아랫부분, 여기는 어깨 결림, 눈의 피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부인과 질환, 배가 차고 설사와 변비 등의 장질환, 치질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각질은 무릎 관절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는 그런 부분에 의해 무게중심이 발바닥의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거나 발부리 또는 발꿈치로 쏠려 있을 때 생성되기 쉽대요.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각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골격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발의 무게중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각질이 있는 부위에 크림을 발라 지압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는 발바닥 주름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발바닥 주름이란 반사요법의 관점에서 주름은 몸의 취약한 부분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대요. 한 번 생긴 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란 어렵지만 주름 부위에 크림을 발라 마사지를 하면서 자극을 가하면 몸의 허약한 부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의 주름은 두통, 머리, 바로 뇌의 피로가 있고요. 검지, 중지발가락의 주름은 눈의 피로를 나타냅니다. 약지, 새끼발가락의 주름은 귀의 이상, 귀 및 림프액의 정체가 있대요. 발가락 뿌리 아래 돌출된 부위의 주름, 그쪽은 어깨 결림, 어깨 부근의 림프액 정체, 또 발바닥 아치의 주름은 소화기 계통의 기능 약화, 중앙 부위의 주름은 신장 계통의 기능 약화, 부종이 있고요. 발 뒤꿈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주름에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다 진짜 나타내 주네요. 주름, 각질, 냄새, 색, 또 위치에 따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발 건강을 먼저 진단해 보셨나요? 저도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저와 가족, 이렇게 가족의 발의 상태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매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발의 상태,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 그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9가지 조곤법으로 나오는데요. 이 9가지 조곤법으로 냉증을 탈출하고 체온 상승도 하라고 합니다. 그 9가지 조곤법으로는 1. 간단하지만 직효성이 있는 족욕, 2. 소화기계 질환의 효과적인 가욕, 3.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반신욕, 저도 정말 사랑하는 거네요. 4. 누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발바닥 혈 자극, 발바닥 지압이죠. 5. 종아리와 넓적다리의 뭉침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법, 이건 근육 마사지죠. 6. 조곤의 효과를 200% 높이는 스트레칭. 7. 서서히 온도를 높여 릴렉스 효과를 키우는 보온 주머니. 8. 수건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건포 마찰법, 수건 스트레칭이네요. 9. 간편하게 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법.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요. 걷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육 이완법, 마사지를 할 때는 테니스 공으로 근육 풀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스트레칭으로는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 골반 균형을 맞추는 스트레칭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보온 주머니나 페트병 운동법 이런 게 나오고, 또 수건도 활용하고 헤어드라이어도 활용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지압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뜸 효과도 낼 수 있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하고 말고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발 건강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점검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1분, 3분, 5분 그렇게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도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나오긴 하는데 그림들이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바로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반이죠. 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야 내부, 외부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죠.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몸속의 장기들도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가 편안하니까 신경의 이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마음까지 사르르 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 건강이 충족되면 만족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조곤법을 시술하고 권유해 왔대요. 그 결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꾸준히 조곤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 확인된 조곤법의 50가지 효능, 그것은 신체적인 효과, 정신적인 효과, 미용적인 효과, 그리고 기타의 효과 등 너무 많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체온이 오르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해독력도 높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발이면 충분하다. 걷기와 함께 따뜻한 발을 만드는 습관, 그것을 꼭 잘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